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 어릴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거대한 고래가 되기도 했고, 나뭇가지는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손처럼 느껴졌으며, 작은 상자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이든 숨겨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보이는 것보다 먼저 쓸모를 묻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늘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잃어버린 시선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화자는 어린 시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에게 그것은 분명 거대한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모자구나. 아이는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뱀의 속이 보이도록 자세히 그립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나 역사, 계산처럼 쓸모있는 것을 배우라고 충고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상상력이 부족한 어른들을 놀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무엇을 잃어가는지를 아주 짧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른들은 틀린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림의 겉모양만 보면 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았고 그림을 그린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 해야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 믿을 만한 사람과 경계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은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판단이 너무 빨라지면 우리는 이해하기 전에 이름부터 붙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그 일은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어. 한번 붙인 이름은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모자라고 이름 붙인 순간 그 안에 코끼리는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난 화자는 그에게 양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화자는 여러 번 양을 그려보지만 어린 왕자는 번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병든 양 같아요. 뿔이 있으니 양이 아니라 순양이에요. 너무 늙었어요. 결국 화자는 지친 나머지 구멍이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놀랍게도 어린 왕자는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양을 원했어요.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빈 상자를 보며 자신이 원하던 양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아이의 순진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이것은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견디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선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함은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찾으려 하고 답을 찾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상자 속의 양과 비슷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없고 누군가의 마음은 설명만으로 전부 알 수 없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미리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현실을 외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빈 땅 위에서 완성된 공간을 먼저 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미래의 모습을 그립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지금의 서툰 모습 너머에 있는 변화를 믿습니다. 상자 안에 양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일, 상처받을 가능성이 없는 관계, 누구나 인정하는 길만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은 안전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좁아집니다. 어린 왕자 속 어른들은 사람을 이해할 때도 숫자를 먼저 찾습니다.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웃는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형제가 몇 명인지, 아버지가 얼마를 버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숫자를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편리합니다. 복잡한 현실을 빠르게 정리해줍니다. 집의 가격,
통장에 쌓인 금액, 영상의 조회수, 사람을 만난 횟수, 일한 시간과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숫자는 가치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의미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집의 가격은 알 수 있지만 그 집에서 누가 누구를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친구를 만난 횟수는 셀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침묵을 얼마나 오래 지켜주었는지는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기대는 이유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감정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정말 원하는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삶을 대신 설명하려 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면 내 삶이 괜찮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좋아하고 작은 꽃 한 송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며 멀리 떨어진 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준 대상입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아주 작습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소유할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별에는 매일 의자를 옮겨 바라보던 석양이 있고 물을 주어야 하는 장미가 있으며 아침마다 뽑아야 하는 바오밥 나무의 싹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돌보는 작은 일, 반복해서 건네는 인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키는 약속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기 쉽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달라지지 않으면 잘못된 길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작은 별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때로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사소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상상력만이 아닙니다. 놀라워하는 능력도 잃어갑니다. 처음 보는 것은 줄어들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어납니다. 꽃을 보면 이름을 떠올리고 밤하늘을 보면 날씨를 확인하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유형인지 빠르게 판단합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편리하지만 이미 안다고 믿는 순간 질문은 멈춥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였을까? 내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어린 왕자의 질문은 엉뚱하고 끈질깁니다. 한번 물은 것은 대답을 들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은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거듭할수록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들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명령할 대상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칭찬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재산을 세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 질문을 잃은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답을 자신의 답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집, 안정된 생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택. 이것들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어른의 삶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답이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자는 결국 비행기 조종사가 됩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두었고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골프와 정치와 넥타이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가 자신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어른들의 세계에 잘 적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알아봐줄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기술을 배우면서도 그 기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계산은 하되 계산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현실을 살되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사람을 판단해야 할 때에도 내 판단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고 남겨두는 것, 이 두 시선을 함께 지니는 것이 어른이 된 뒤에도 어린 왕자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너무 빨리 모자라고 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일, 이해할 수 없다고 밀어낸 사람, 쓸모없다고 지나친 시간은 없었을까요?
잃어버린 시선을 되찾는데 거창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한 번 더 바라보고 판단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묻고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 작은 틈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코끼리와 양과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과 그 너머를 상상하는 눈. 삶에는 두 가지 시선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고전이 필요한 밤. 오늘은 익숙한 세상을 조금 천천히 바라봅니다. 모자처럼 보이던 것 속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세계가 남아있으니까요.